나의 성감은요, 공간이 좁아진다고 무조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나이가 들면 이완이 생기잖아요. 뭔가 오르가즘 올 듯 말 듯한데 안 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를 이제 빵빵하게 넣어주면 확 좋아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러 시술과 질 타이트닝 시술을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질방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요실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데요. 이럴 때 나는 필러가 맞는지 레이저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타이트닝을 하면 얼마나 타이트닝이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 제가 질 타이트닝 시술을 권유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 질 필러를 권유를 드리는지, 각각의 효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질 필러는요, 질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안을 볼록볼록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병원마다 하는 시술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질이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있다가 칠게요. 원통 모양으로 있다고 하면 사실 자궁경부가 있는 저 깊숙한 부분은 성감이랑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좁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 전체를 다 많이 좁힐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감이 증가를 하거나 더 좋지는 않거든요. 질 안 전체에 이제 필러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야 하는 필러 양이 너무 많고요.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과도한 시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공간만 좁히는 쪽으로 이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G스팟과 관련된 그 공간이 좀 좁아져서 나도 느낌이 좋고 상대편도 느낌이 좋을 수 있게 하는 거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혀주는 그 공간에 이제 필러가 볼록볼록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 나의 성감은요, 공간이 좁아진다고 무조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공간이 좁아졌을 때는 원래 굉장히 성감이 좋으셨는데 약간 나이가 들면 이완이 생기잖아. 이완이 생기고 늘어짐이 생기면서 뭔가 오르가즘 올 듯 말 듯한데 안 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를 이제 빵빵하게 넣어주면 확 좋아져요.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그리고 파트너 같은 경우는 사실 질 공간이 많이 차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한 공간이 좁아져서 이 공간을 통과할 때 느낌이 충분히 좁다는 느낌이 들면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쁜이 수술을 하면은 입구를 많이 좁혔거든요. 질 입구 쪽을 꽉 좁혀놔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입구가 좁아지면 파트너는 좋다고 느껴요. 왜냐면 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질 입구가 좁으면요, 젊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요, 질 입구가 굉장히 쓸리고 아픕니다. 찢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통증을 막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다시 늘려달라고. 그런데 입구 쪽을 좁혔을 때는 여성이 불편감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안쪽에 G스팟 주변을 좁혀놨을 때는 통증 없이 뭔가 쾌감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는 좀 좁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터치로 해서 공간이 확 좁아질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감각 같은 것들이 괜찮다, 질 건조증이나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질 필러만 해서 좀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는 다른 것들 상관없고 요실금이나 질 건조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없고 나는 그냥 공간만 좁아졌으면 좋겠다, 꽉 차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가 좋습니다. 필러만 하세요. 이런 분들은 탄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건조가 없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성생활이 타겟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필러를 강력 추천을 합니다. 필러는 어정쩡하게 넣으시면 안 돼요. 넣는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만 넣고 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술하실 거면 시술을 하지 말고 다른 거를 하시거나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필러는 달라지지 않을 거면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 시술을 해야 되고요. 질 타이트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궤도가 달라요. 타이트닝이니까 질이 좁아지는 거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필러는 사실 필러 볼륨만큼, 필러를 내가 6cc 넣으면 6cc, 8cc 넣으면 8cc만큼 이제 공간을 좁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타이트닝 같은 경우는 좀 그만큼의 효과는 없어요. 약간 쫀쫀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일 때 저는 타이트닝 권유를 많이 드리냐면요, 다른 문제들이 함께 있을 때 타이트닝을 많이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실금도 있고 질이 자꾸 처져서 내려오고 밑이 묵직하다, 또 건조하다, 혹은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자극되는 거는 비슷하게 자극을 주는데 나는 느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질 레이저 타이트닝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필러는 그런 물리적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탄력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건조를 개선시켜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오히려 필러를 넣으면 필러 넣은 부분이 무겁잖아요. 더 처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 처짐이 있는 분들은 필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꼭 필러를 넣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이런 타이트닝 시술이랑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같이 해야 그래도 타이트닝 된 얘가 필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필러만 넣으면 다 흘러내려요. 병원에 문의가 옵니다. 저 필러가 밖에서 만져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완전 밖에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쭈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만져지는 위치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필러를 먼저 하시기보다는 타이트닝과 이런 리프팅을 먼저 진행을 해놓고 그 이후 단계로 필러를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시술 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필러를 넣는 양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주로 권유를 드리고요. 타이트닝의 좋은 점은 요실금도 좋아질 수 있고요. 타이트닝만 시키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도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유튜브에서 필러를 넣으면 건조가 같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넣는 필러는 볼륨을 주는 필러지 그런 수분을 공급해주는 필러가 아니에요. 필러 중에서도 수분 공급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 굉장히 묽은 필러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물광 주사 이런 거 주듯이 여러 차례 자잔하게 놓으면 좀 건조가 개선되실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넣는 거는 볼륨감을 위해서 넣는 필러는 아닙니다. 그냥 훅 퍼져버려요. 그렇지만 대신에 촉촉하게 분비물이 많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 거죠. 제가 시술하는 필러와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 필러를 넣으면서 나는 볼륨도 좋아지고 뭐 촉촉해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렵고요. 촉촉해지는 것만 하려면 그쪽 시술만 하시거나 볼륨을 원하시면 볼륨 쪽의 시술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히알루론산 필러를 시술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볼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광주사 놓는 그런 종류보다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야지 얘가 버티죠. 퍼져버린 필러를 넣으면 볼륨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뭉칠 수 있는,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 필러를 좀 선택을 해서 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필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공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류가 이 필러가 있는 공간으로는 충분히 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 딱딱해지신 분들은 필러를 넣으면 이쪽으로 혈류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더 건조할 수 있어요. 이게 건조감을 더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좁아진 공간에, 딱딱해진 공간에 필러를 넣어두고 공간이 좁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건조가 진행되어 있는 분들은 관계를 하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마찰이 더 많아집니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신 분들은 저는 건조에 대한 치료를 한 후에 필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 타이트닝 같은 경우는 좀 쫀쫀해지는 정도지 필러만큼 공간을 확 좁힐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측면에서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리프팅도 시켜주고요.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질 건조증을 치료를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타이트닝이 되면서 탄력이 좋아지면 요실금도 좋아집니다. 질이 촉촉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염증도 덜 생겨요. 질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거 덜 생깁니다. 질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 시술을 하고 싶다. 나는 감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질 타이트닝 레이저 시술로 가시는 게 맞고요. 나는 나의 그런 감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좀 더 많이 잘 느꼈으면 좋겠다. 잘 사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필러 쪽이 더 적합합니다. 같이 하시면 제일 좋겠죠. 같이 하시면 제일 좋지만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질 건강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필러를 넣는 거는 정말 안 넣느니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러를 넣어둔 상태에서 나중에 타이트닝을 하고 싶어요. 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타이트닝을 하시고 필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당일에 같이 시술을 하시더라도 저는 타이트닝을 먼저 진행을 하고 필러를 넣어드립니다. 필러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하는 윙크필 같은 경우는 고주파를 한다고 해서 노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는요. 고주파를 하면 볼륨이 줄어들고 녹아서 없어지는 부분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사이에 그런 순서도 좀 고려를 해서 시술하시기를 권유를 드릴게요. 오늘은 질 필러와 질 타이트닝 레이저 둘 중에 뭐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둘 다 좋은 시술이에요. 좋은 시술이지만 나한테 맞는 거, 적합한 거, 내 목적에 맞는 거로 시술을 하시는 게 더욱더 만족도는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